목요일 주촌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5일 목요일 우리가 오늘 다루어 봐야 될 이야기는 중요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들 매매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장의 주도주 변화 가능성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현 시장의 주도주와 또 향후의 주도주가 어떻게 바뀔, 변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오늘 시장 상황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이슈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다우 시장은요, 다시 또 미국 시장이 참 오락가락하죠, 역시. 예. 어제는 또 빠졌다가 오늘은 또 다시 폭등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4.53%, 나스닥이 3.85% 또다시 급등을 하는데, 역시 이것은 미국의 바이든 효과로 강한 상승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우리 시장 역시 연이틀 상승을 합니다. 이 바닥은 완전히 탈출하는 모습을 오늘로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5포인트 올랐습니다. 26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1.26% 상승, 코스닥도 역시 8.46포인트, 그래서 1.32포인트 상승. 완전히 바닥은 이제는 확인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다. 물론 여기서 내일은 연이틀 상승에 따라서 내일은 또 마이너스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폭락하는 이러한 상황은 거의 좀 드물 가능성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오늘 이슈를 먼저 따져보면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 미국이 지금 시장이 폭등한 것은 역시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는데,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하고 샌더스, 이 두 사람인데요, 성향이 완전히 반대죠. 같은 민주당이지만. 그래서 바이든은 시장 친화적이면서 온건한 성향입니다.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기니까 어저께 미국 시장이 또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한편으로 미국의 연준에서는요, 베이지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베이지북은 뭐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기 동향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17일, 18일 날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는 것이 바로 이 베이지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동향 보고서니까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럼 왜 베이지북이냐면 색깔이 베이지색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표지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조업 활동이 확장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죠?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일부 공급망이 지연이 되고 있다. 여전히 이 바이러스 부분의 추이를 조금 더 걱정하는 이런 언급이 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꾸로 다음 3월 17일, 18일 날 오히려 또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금리 인하만 물론 해서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나 시장의 어떤 상황과 심리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리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막상 발표 시점이 되면 주가가 빠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저께 IMF 총재가 또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 수준보다 못할 것이다, 하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역시 또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뤄봐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 중요한 부분들, 바로 이제 외국인들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좀 오락가락하죠. 어제는 외국인들이 또 1533억 샀다가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오늘은 또 1296억 팔고 이럽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989억 샀다가 오늘은 또 800억 이상 팔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오늘 또 개인들만 샀네요. 그래서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면요, 사실
어저께 8일 만에 간만에 매수를 했어요.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이 규모가 억 단위니까 이거. 예. 그리고 어저께 쬐끔 샀다가 오늘 또 다 팔아버렸어요. 예. 코스닥은 약간 엇갈리긴 합니다만, 코스닥도 종목별로 좀 다르다 이렇게 봐요.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어제 매수는 삼성전자 개별적인 성격의 종목의 매수가 아니었고 시장 전체 코리아에 대한 매수였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또 팔면서 지수는 올랐는데 파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외국인들이 지금 확신이 없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확신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훼손 가능성 여부를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정부가 추경 예산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아직은 조금 중립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락가락 하는 이유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사는 외국인들, 이 외국인들은 결국은 지수, 인덱스 개념으로 들어온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시장 전체를 본다. 코리아를 산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아직은 좀 이런 쪽에서의 외국인들은 아직은 확신이 없다는 부분들이죠. 좀 어제 샀다가 뭐 좋아할 것은 없었고, 예, 오늘 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외국인 매도의 규모가 사실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3월 3일 날 보면은 뭐 3,100억, 그 다음에 3월 2일 날은 뭐 7,800억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보면은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어제 좀 사고 오늘 조금 팔았지만, 물론 큰 규모는 아니다는 측면에서 지금 중립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어제 오늘만 보시면. 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었다. 그렇다 해서 이렇게 지난 2월 말 3월 초 같이 이렇게 대량으로 뭐 폭탄 던지듯이 이런 매도는 이제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이 폭락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 상승에 따른 단기 반등에 따른 조정,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조금 조정받고 또 반등하고 이러면서 이제 반등 국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반등 목표치는 일단 2200선 근처인데 뭐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또 바로는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조금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시장의 주도주 맥락이 바뀐다, 변화된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항상 이렇습니다. 시장이 기존 주도주로 인해서 쭉 올라오다가 뭔가 사태가 나타나면서 폭락을 하게 되죠. 바이러스 사태로 폭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이제 뭘 사야 되지, 뭐가 시장을 주도해야 되지,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 주도한다, 아니면은 바뀐다, 이런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항상 연출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시장의 이제 변화 가능성, 주도주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일단 우리가 간단히 종합주가 지수를 보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주도주 변화 가능성이냐, 이 부분을 한번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모양 좋아요. 예, 이틀 상승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뭐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폭락 상황은 벗어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이렇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선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점을 어느 정도 높이는 확보해가는 이런 구도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반등 국면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반등 국면에서는 동반 반등, 어제와 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가는 반등, 오늘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오늘도 역시 여전히 동반 반등의 분위기예요. 예,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종목이 좀 압축이 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전고점대로 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 갈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주도주 변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오늘 사실 탄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시장 전체 분위기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을 선도했지만 당연히 오늘 외국인들이 파니까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 월봉상, 이쪽 차트는 월봉인데 월봉상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상승 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뭐 앞에 거는 다 차치하더라도 최근 부분들만 보더라도 예. 우선 돌파하고 나서는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탄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반등을 어느 정도 6만원, 물론 이것은 지금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 경기가, 반도체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다 뭐 등등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공급 뭐 수급 측면에서 반도체 부분이 의외로 조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도주, 기존 주도주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IT 쪽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는 어려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즉 이번 반등은 나오죠. 전고점까지. 그 이후에 조정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처럼 2차전지 쪽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은 역시 이제 앞에 역사적인 고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쉬어가는 마디, 월봉상 지금 3개월째 양봉이 뻗어나오고 있는 상황. 뭐 고점 돌파를 하든 어떻게 하든 여기 추가적인 상승에서는 조금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SDI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SDI도 월봉상 3개월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이번 달이 거의 막바지 국면이 될 가능성. 그래서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흥분하지 말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주도주가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바뀔 것이냐, 내일 당장 바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자, 이런 부분이죠.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나라 한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는 중국에 이어서 뭐 아직 확신은 못합니다만은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좀 진정이 되는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전 세계 글로벌 쪽에서는 미국이라든가 또 이태리라든가 즉 유럽이라든가 또 미국 쪽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지금 시작이거든요. 이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시작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이러한 사태와 관련 없이 펀더멘탈 실적 측면에서 이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 또 그런 종목군들,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반도체와 같이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 예.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와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맥락,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나온다. 물론 지금 이미 게임주 이래 가지고 지금 NC소프트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오늘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행진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조정도 없었어요. 큰 조정도. 이렇게 계속적인 이런 추세를 보이는 거예요. NC소프트 역시 이번 사태와 별 관계없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나 NC소프트는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 부분보다는 조정 가능성이기 때문에 매수에서는 뭐 당장은 큰 먹을 게 별로 없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NC소프트와 같이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맥락이 바로 바이오 쪽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대표 종목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인데 상대적으로 삼성바이오는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월봉상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온 상태가 있고, 물론 역사적인 고점 아직 돌파를 안 했습니다. 반면에 이 셀트리온은 전혀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길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충분히 뒷받침이 되죠. 그 다음에 이번 사태와는 사실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예,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역시 오히려 이 바이오 쪽에서 접근을 좀 하시는 것이 지금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모두 다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만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모두 다 합창을 하면 반대로 가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오히려 새로운 관점의 종목군들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